네, 최악의 12월을 보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가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네, 김용 소장님과 이야기 바로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정말 말이라는 게 원래도 이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도가 높지만 오늘 장만 보더라도 시향보다 깜짝 놀란 게 정말 누구 말 한마디 했다고 이렇게까지 꺾일 건가 할 정도로 정말 말의 힘이 그 어느 때보다도 너무 강한 때인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투심이 취약하고 네. 그것도 이제 증시 격언에는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렸다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네. 지금 FOMC를 이틀 앞두고 있는 그 월가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때 뭐 저가 매수하는 것보다 사실 밑으로 내리 누르는 게 더 수익 보기는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뭐 공매도나 이렇게 하방 포지션에 집중을 하는 상황에서 아까 얘기한 그 뉴본 킹이라고 하죠. 네. 그 캐롤에 나오는 Glory to the Newborn King이 아니라 뉴본드 킹. 네네. 그분이 한마디 했다고. 예, 지금 약세장이 이미 진입했다. 베어마켓 중이다. 이 한마디 때문에 이제 증시가 완전히 꼬꾸라졌는데 일단 저는 트럼프를 오늘 같은 날 또 믿고 싶어요. 좀 예. 간신배 같은 모습인데 예. 트럼프가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했다고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굿 트럼프로 변신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네. 예. 특별히 명앵커가 이 성대모사를 제가 주문을 준비했다고 받았습니다. 합니다. 네, 자, 한번 가볼게요. 읽어볼게요. 이거 영어인데 아리랑 TV 같지만 It is incredible that with a very strong dollar and virtually no inflation, the outside world blowing up around us. Paris is burning and China way down. The Fed is even considering yet another interest rate hike. Take the victory. Take the victory. 예. 아리랑이었어요. 아니 성대모사를 부탁했는데 그냥 본인이 하는 영어로 읽었어요. 자, 성대모사 약간 트럼프의 성대모사 하려면 입을 이렇게 내밀어야 돼요. 약간 뽀뽀하듯이 한 번만 해주세요. 한 문장만. Take the victory만 해주시면 안 돼요? Take the victory. 요거 손 그다음에 해주셔야죠. It is incredible with a very strong 연습하셨네요. and virtually 새벽 no 동안에 inflation. 왜 명예인거 시키신 거죠? 오늘 또 욕 엄청 먹겠다 본인이 오늘 이제 또. 읽으시죠. 자, 시장 이 모양인데 저 또 까불고 있다고 자, 욕 근데 엄청 먹겠네요. 착한 트럼프였단 말이에요. 그래도 구 트럼프. 예, 그래서 연준에 싸워서 이기자. 승리를 쟁취하자. 예. 그런데 물론 이제 뭐 트위터의 댓글이 이런 뭐 민심을 모든 걸 다 뭐 반영하는 건 아니겠지만 민심의 반응은 안 좋았고 그다음에 아니 문구를 먼저 보시면요. 예. 네. 거의 무슨 시민 혁명대를 이끄는 사람처럼 얘기를 했는데 그 앞에 화면 보시면 페리스 is burning. 파리가 불타고 있다. 그다음에 차이나 웨이다운. 중국이 꼬꾸라졌다. 예. 좀 약간 좀 선동의 성격이 있는 예, 글이에요. 좀 약간 뭐 분연히 일어서자 약간 우리 80년대 구호 같은 느낌인데 그렇게 이제 앞에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더 Fed이 이런 상황에서 even considering yet 네. another interest rate hike을 준비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very strong dollar다 virtually no inflation도 사실은 조금 과장된 기미가 없지 않잖아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 누리꾼들이 가만히 있었을 리가 없죠. 반응 볼까요? 네. 트위터 댓글 모음 민지 앵커가 읽어주실까요? 네, 파리가 불타. 폭스뉴스 그만 좀 봐. 아무래도 이 언론사와의 관계를 좀 얘기하는 것 같네요. 그렇죠. 또 거짓말. 당신의 경제 망쳤어. 연준 좀 놔둬. 팩폭. 파리 안 불타. 중국은 당신 너 때문이야. 인플레 무시해? 오바마 때보다 훨씬 높아. 약간 좀 댓글 느낌 요거 났어요? 다 약간 아니 지금 팩트로 갑자기 약간 구연동화를 아침부터 하시는데 인플레 무시해? 너무했어요. 오바마 때보다 훨 높아. 근데 정말 누리꾼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나가는 게 이제 트럼프 성향 때문에 답글을 더 이렇게 다는 걸까요? 아니면 원래 민심 자체가 이런 분위기인 걸까요? 원래요 빠가 많은 사람이 까도 많고 또 빠가 까도 돌변하는 경우도 많고 이런데 사실은 이제 트럼프의 그런 어떤 화법에 대해서 좀 거부 반응이 사람들이 큰 건 사실인데 예. 솔직히 월가에서는 오늘 좀 좋아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떤 자해공갈 성격으로 시장을 막 내리누르면서 올해 막 약세장에 접어들었고 우리 이제 1년 동안 농사 지은 거 겨울에 완전히 추수는커녕 다 까먹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트럼프가 이거에다가 같이 군부를 떼주면서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 금리를 또 올린다고? 이거 말도 안 된다, 인크레더블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시장이 어느 정도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기정사실하고 있잖아요. 패드워치만 봐도 뭐 70% 넘게 네. 반영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와서 내년 3회를 기준으로 뭐 2회냐 이걸 가지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너무 월가의 기대치를 높인 거 아닌가요, 또? 이게 유동성 중독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네.
0.25%포인트 금리 인상 한 번만이라도 저지해도 우리가 남는 장사다 이제 이렇게 가고 있고 지금 12월이 기싸움인 게 여기서 연준을 꺾으면 내년에도 승기를 잡는다고 사실 봐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월가에서는 이제 당연히 뭐 하다가 안 되면 많은 거고 하고 슬그머니 쇼커버로 이제 환매수로 FOMC 성명서 발표되면 불확실성 해소라고 이제 시장을 왕창 들어올릴 것이고 그 전까지 일단 하는 데까지는 해보자. 근데 이게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참 불행한 게 이 월가 기관 투자자들은 사실 자기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남의 돈으로 하는 사람하고 내 돈, 피 같은 돈으로 주식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심리 게임에서 뭐 이길 수가 그렇죠, 있겠냐. 그렇죠. 거기다가 월가는 공매도 있죠, 뭐 쇼커버 있지, 네이키드 숏셀링 있지.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진짜 한 손으로 싸우는 사람이랑 양손 두 발로 싸우는 사람이랑 이건 뭐 승부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찬 머리로 싸우는 사람하고는 이게 냉철하잖아요, 저 사람들은. 네, 맞아요. 근데 변수가 우리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럼 수요일 날 변수가 하나 더 늘었다 이렇게 봐도 돼요. 수요일이요? 그러니까 목요일, 목요일이죠, 우리 시간, 우리 목요일. 시간으로. 아, 근데 그거는 이제 변수라기보다는 이제 어떤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보고 그날 이제 어떤 비둘기파든 매파 중에 어떤 결과가 나와도 네. 불확실성 해소라고 이제 시장은 그동안의 하방 포지션을 청산하면서 스프링처럼 TO를 뭐 준비가 돼 있다, 에너지가 응축돼 있다 저는 이렇게 근데 봐요. 지금 시장 분위기 봐서는 그렇게 스프링처럼 튀어오를 것 같은 기대감도 그렇게 막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럼 왜 물어봐요, 그럼? 무시를 하려고. 아니 무시는 아니고요. 제가 하도 시장에 짓눌려 있다 보니까 네. 그런 기대감도 또 없어졌다 이런 거죠. 저는 이미 한국 주식 대형주, 우량주 예. 안 한 지 오래됐고 예. 미국 주식도 그런 뭐 다우지수 구성종목 이런 거 쳐다도 안 본 지 이미 오래됐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종목 말고 이제는 눈을 돌려야 될 게 미리 아신 거죠, 사실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이제 뭐 기관에서는 그동안 올해 이제 IT 대형주들이 시장을 이끌어왔고 팽이라는 걸 진짜 동네 여의도에 지나가는 초등학생 너 팽이 뭔지 아냐 하면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이렇게 다 아는데 어디 초등학교? 외국인 초등학생. 예. 초등학교. 그 정도인데 뭐 이제 거기 자기들은 양털 깎기라고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진짜 뼈를 깎는 고통이라고 아까 네. 제가 투자 의견 변경에서 말씀드렸는데 일단 좀 다른 사람 의견도 들어보면서 우리가 좀 김민지 앵커 얘기하신 대로 머리를 좀 차갑게 할 필요가 있는데 머리는커녕 자꾸 손발이 차가워지는. 그러면 손을 비비면서 자, 예. 두 번째 거 뱅크 제가 오브 안쪽에서 아메리카 할 게 많다고 네. 빨리 가자고 하네요. 네. 자, 두 번째 인터뷰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브라이언 모이니한입니다. 올해 증시에서 배운 세 가지. 일단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결국 유동성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 올 1분기 글로벌 유동성이 피크, 증시도 점점점. 시티그룹 리서치에 따르면 연준이 0.25%포인트 금리를 올릴 때마다 시중에 자금이 7,700억 달러가 빨려 들어가요. 예. 우리 돈으로 한 870억 원 정도 되는데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4번을 올렸잖아요. 와. 그러니까 이건 뭐 진짜 천문학적인 숫자가 빨려 들어갔고 그 와중에는 이제 달러 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들도 비중 줄이고 예. 채권 줄이고 이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 중독자들이 꼭 아니더라도 결국은 시중에 물이 많아야 고기도 많이 살고 예, 뭐 예, 생물도 많이 산다는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것도 이어서 좀 볼게요.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 3% 시작과 끝. 이론적으로 3% 기준 인플레, 디플레. 증시 거부 반응 극심. 결국 디플레 기조로. 이 국채 얘기도 최근에 이제 증시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다시 어김없이 슬금슬금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올해 이제 추석 전후만 해도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3%를 넘었다고 해가지고 증시에 막 매물이 쏟아지고 이랬었잖아요. 네. 근데 또 이제는 3%까지는 가야 되는데 너무 낮다고 해가지고 네. 또 지금 매물이 나오고 역전된다고 있는. 막. 그러니까요. 근데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네. 지금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2.0에서 2.25%잖아요. 네. 이번 12월에 이제 금리를 올리면 2.5에서 이제 2.25에서 2.5까지 가는데 그러면 이제 내년에 두 번 간다고 지금 현재 시장에 프라이스드인 돼 있으면 3%가 연준의 연방 기준 금리인데 그럼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3%를 기준으로 인플레와 디플레이션을 나눠줘야 되는데 지금의 워낙 증시가 미국채 10년물 금리 3% 여기에 대해서 너무 좀 패러노이드하다 보니까 네. 결국은 이제 그거를 꺾어놓으면서 시중에서 예상하는 이제 적정 금리는 약간 디플레 수준으로 내려간 게 아닌가. 그러니까 연준도 당연히 이거를 쳐다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국채를 역시 이제 연준도 주시하고 있고, 그런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너무 신경 쓰게 많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물가까지 아까 가야 얘기한 되는데. 대로
그냥 그날 기분에 따라서 그냥 호재도 악재도 내 마음대로 반영해가지고 오늘은 울고 내일은 웃고 막 이제 이런 상황인데 어떤 조울증 환자의 끝은 항상 예. 아니, 죄송합니다. 깜짝이야. 예. 예. 자, 그러면 세 번째 거 어떤 게 자. 배웠는지 한번 마지막으로 좀 보도록 예, 할게요. 올해 증시에서 배운 세 가지 세 번째 겁니다. 투심, 기술주, 달러 가치 이게 한 묶음이다. 경기 방어주, 리스크 회피 대안 아무것도 없다. 비둘기파, 연준도 분위기 반전 매우 힘들 것이다. 근데 보통은 이제 업종별로 이게 나뉘잖아요. 증시가. 근데 최근에 보면은 그냥 전업종 하락. 다 그러니까 벌크로 그냥 갖다 패버리는데 그 성격이 좀 없어진 것 같아요. 매일 시장을 저는 보다 보니까 이건 뭐지 싶더라고요. 요즘.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진짜 증시의 특징이 뭐냐면은 뭐 흔히 우리가 세이프 헤븐이라고 하는 예. 어떤 자산 피난처가 없어요. 맞아요. 투심이 안 좋으면 기술주도 같이 떨어지고 달러 가치도 같이 내려가고 네. 그러니까 투심이 뭐 이렇게 좋을 때 팬 같은 거는 워낙에 이제 그동안에 블루칩 역할을 했으니까 예. 이런 시장 변동성에도 견딜 수 있다고 해서 올라가는 것도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그야말로 한 묶음으로 갔다가 이제 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 중에 하나 정도는 페이크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떤 불확실성이 제거됐을 때 독야 청청하게 혼자 이제 빛나는 모습이 보여질 건데 네. 저는 적어도 그게 대형주는 아니라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 방어주는 리스크 회피에 어떤 대안이 없어요. 금도 있잖아요. 오늘은 일단 반발 매수로 올라갔지만 최근 들어서 안 좋을 때 금도 같이 떨어졌어요. 그럼 도대체 궁극적 안전자산은 무엇이 있느냐. 최근에 그리고 금에 대한 매수세 자체도 크지 않은 편이라고 전 느끼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유동성이 이제 에브리띵인 게 시중에 유동성이 많아야 그중에서 금도 사고 하는 거지 유동성이 막 긴축되는데 금을 갖다 거기다 돈을 파킹해 놓는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연준이 이제 이번에 비둘기파적인 입장으로 시장을 달래려고 해도 네. 이런 상황에서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니까 연준이 내년 경기에 대한 우려가 크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신중하게 봐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에이 뭐 진짜 안 좋은가 보네. 연준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뭐 얻을 거보다 잃을 게 많은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또 분위기가 좀 패배주의를 자꾸 이제 흐를 공산이 요거 있다는 리스크 건데. 회피 대안이 없다. 요 부분에서 동의하십니까? 리스크 회피 대안이 진짜 없고요. 저는 근데 우리 이제 라이징스타 종목들이 예. 사실은 시세가 가볍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전체 시황보다는 자체적인 어떤 모멘텀이나 이제 가격 변화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제 종목들인데 사실은 이거를 경기 방어주라고 보기는 힘들고 예. 이런 어떤 개별주의 어떤 이제 이 면역력이 강화됐다는 것 정도의 그런 시장 상황을 볼 수 있는 거지 대형주가 꺾이면서 중소형주 개별주 랠리가 온다는 건 사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완전히 믿기는 좀 힘들고 대신에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자산 클래스 여러 개 중에 제가 봤을 때 주식은 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예. 네. 내일 모레 FMC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날은 무조건 쇼커버링 환매수로 올릴 수 있다. 불확실성 해소 랠리가 나오는 날로 저는 보고 싶어요. 예. 네. 그럼 연준 관련해서 코멘트 나온 거 좀 들어보고 조금 더 이해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TD 아메리트레이트 BJ 산카란입니다. 연준 내년 금리 인상 3회가 아니라 2회 얘기할 것. 시기는 6월과 12월, 관건은 금융시장. 10월 FOMC 대차 대조표 동결을 밝힐 듯이라고 하셨어요. 지금까지 기준은 보통 3회로 봤던 거죠? 그 이상이냐 이하냐? 왜냐하면 9월 FMC 점도표에서 내년 3회가 적당하다고 나왔는데 네. 이제 이게 2회로 떨어질 것이다. 점이 이제 모여 있는 이 집산 여기가 좀 내려올 것이다라고 네. 보는 거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지금 이코노미스트들하고 저도 네. 내년에 금리 인상이 3회에서 2번으로 줄어들면 3월, 6월 상반기에 2번 올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금리를 동결하거나 아니면 추가 인하 내지는 유동성을 더 완화하는 걸 이제 고려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내년에 아예 그냥 늘어지게 네. 상반기에는 아무 대응을 안 하면서 아하. 어떻게든 이제 금융시장의 이제 반응을 살피고 그 다음에 올리면 6월하고 12월에 널찌감치 떨어뜨리면서 올리면서 연준의 어떤 이제 금리 인상 기조가 흔들림이 없다는 것을 좀 보여주려고 할 것이다. 대신에 내년 이제 10월 FMC에서는 대차 대조표를 축소도 늘리지도 않는 그러니까 대차 대조표 상 부채 자산이 시중의 유동성하고 이제 서로 시소를 타는 건데 아예 그냥 우리 수평으로 가겠다라는 동결을 밝힐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는 거죠. 예. 연준 얘기 조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와증권의 카베야 히로카츠민의 인터뷰입니다. 시장 참여자들 연준의 경기 판단 하향 예상. 취약한 투심 해석은 복불복 위험이다. 리스크 언급 플러스 금리 인상 고수가
최악의 조합이다. 저는 이 2회로 내려갔잖아요. 그럼 네. 그렇게 경기가 안 좋아? 맞아요. 이럴 수 있잖아요. 네. 제가 또 옛날에 만났던 여자친구를 생각나게 하는 다른 건데, 인물이신 거죠? 아니 맞아요 그 사람인데 네. 잘해주면 뭐가 본인이 찔리는 게 있구나. 아, 찔려서 잘해준다. 그 다음에 무신경하게 되면 식었네 식었어. 아하. 약간 그런 식의 지금 시장 반응인데 시장 참여자들은 연준이 경기 판단을 하향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네. 취약한 투심에서는 그러면 당분간은 그럼 매파적인 발톱을 감추겠구나. 잘 됐다. 이게 아니면 오죽하면 진짜 연준이 저럴까. 얼마나 안 좋으면.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를 결정하는 거는 뭐 집단 심리일 수도 있지만 뭐 계기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이 투자자들은 그렇게 한쪽으로 그렇게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도 내가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게 정말 내가 당장 점심에 뭘 먹고 싶은지도 지금 모르는데 월가 사람들의 투심까지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알 수가 항상 없는데 제일 궁금한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보면 돼요. 네. 일단 월가의 이 트레이더들은 얼굴 두께부터가 우리보다는 훨씬 두꺼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러다가도 하루아침에 안면 바꾸는 거를 지금까지 수십 번, 수백 번 해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막 부정적인 전망에다가 막 최악의 조합 얘기 나오고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저 사람들이 이런 오버액션을 멈출 때가 됐구나. 그렇게 보고 저는 굿 트럼프를 믿어보려고 그래요. 네. 예. 굿 트럼프와 함께 연준의 이야기 계속 주목해 보면서 이번 주 저희 글로벌 랩과 함께 돌파구 계속 마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 월가 인터뷰 김희욱 소장과 함께했습니다.